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에 게재되어져 있는 2급 실기 기출예제 중 B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2번 셀 서식부터 풀이 진행할게요. 동그라미 1번 다음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C의 4번부터 G의 4번 셀 영역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시오 했네요. 먼저 첫 번째 범위를 블럭 잡아주시고 컨트롤 키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네 번째 범위까지 한꺼번에 잡아주시게 되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딱 한 번만 적용을 해주시면 반쪽이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이어서 C의 4번 셀부터 G의 4번 셀이면 요 마트 이름들이네요.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자, 그 다음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조심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C의 5번부터 H의 13번 셀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한글로 개를 표시하여 표기 예와 같이 표시를 해줘라. 자, 조심하실 거는 0이 들어갔을 때 0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표시하는 형태로 숫자 처리를 해주셔야 맞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서 해당하는 숫자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 컨트롤 1번 대화상자 띄워줄게요. 사용자 지정을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니까 자, 샵 콤마 샵샵 사실은 샵도 맞는데 이번에는 0값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0으로 끝 처리를 해주셔야 맞겠고요. 자, 표기하고자 하는 문자열은 양쪽에 쌍따옴표를 붙여서 직접 적어주시게 되면 상단 미리 보기 화면과 같이 결과값이 표기가 되게 될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셨을 때 천 단위 구분 기호 적용되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 A의 3번 셀부터 H의 13번이면 전체 표 범위를 말하죠. 자, 모든 테두리의 굵은 바깥쪽 테두리래요. 자, 역시나 홈 메뉴 바에요. 화살표 이용하셔서 모든 테두리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적용해 주시면 해결되시는 것이고, 동그라미 4번, B의 5번부터 12번 셀 영역의 그룹 이름이네요. 자, 제품명으로 정의를 해줘라. 자, B열 영역에 해당하는 거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상단 이름 상자 가시는데 자, 오타 주의하시면서 자, 제품명이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쳐야 명령의 종료예요. 주의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5번 H의 7번 셀이에요. 자, 해당하는 셀 선택해 주시고요.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주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까지 설정을 해줘라 했습니다. 자, 메모는 해당하는 셀을 잡아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자, 그중 새 메모를 선택하시면 안 되죠. 2021 이후 버전부터는 메모를 적용하시면 스레드가 적용이 돼요. 자, 우리는 문제에서 언급한 메모장 자체를 띄우려면 노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선택해 주시면 화면과 같이 메모장이 하나가 들어가졌을 것이고요. 자, 기존에 있는 PC 이름 남기지 마시고요.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글자만 딱 남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메모장이 표기가 되는데 다른 셀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셀 잡아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자,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거 선택해 주셔야 메모장이 항상 떠 있게 될 거고 자, 메모장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눌러주시게 되면 메모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때 맞춤 중에서도 자동 크기에 해당하는 걸 선택해 주시게 되면 글자 크기에 맞춰서 메모장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주셔야 10점, 100점 가져가시는 거예요. 3번, 기본 작업 3번 세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의 4번부터 G의 15번 셀 영역에 대하여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AND 함수를 사용할 것. 두 번째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시오 했어요. 자, 조건부 서식은 제목은 잡지 않아요. 자,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 범위값만 선택하신 상태에서 상단 홈이에요.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그 중에서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걸 선택해 줄게요. 자, 그 다음 equal에 and 함수부터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샘플은 항상 범위 안의 맨 처음 값입니다. 먼저 직위에 해당하는 범위의 맨 처음 값 샘플 찍어 주시되 F4 이용해서 열은 묻고 열만 고정이 되는 혼합 참조 형태로 반드시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게 주임이냐 주임하고 똑같냐 주임이냐 A는 비다꼴 조건 하나 컴마. 두 번째, 총 급여에 해당하는 거 범위 안에 맨 처음 값 찍어주시고 역시나 열만 고정이 되는 형태로 참조 변경해 주세요. 자, 그 값이 미만이에요? 작기만 한 겁니다. 자, 400만. 동그라미 개수 주의하시면서 작업해 주세요. 자, 괄호를 닫아 주셔야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요.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했다면 서식은요. 문제에서 굵게 다음 글자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을 해줘라 했습니다. 자, 말풍선 달리는 거 보고 설정하시고요. 자, 확인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은 마무리가 되시는 겁니다. 계산 작업 1번 표일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동부 지점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자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조건인 다음 영역에 입력하시오. 세 번째 화살표 뒷섭,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음 함수 중 알맞은 함수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자 했습니다. 조건 범위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점이 동부야 라는 위아래 두 칸 잡아주시고 컨트롤 C 복사해다가 조건 범위 그대로 컨트롤 V 해주시면 일단 조건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합계를 구해야 그 다음 올림해서 절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뒷섬 함수를 가져다가 합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든 인수의 제목이 다 들어가요. 자, 함수칙은 조금 독특한 형태의 함수였어요. 자, 전체 범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다 블럭 설정해 주시고요. 자, 컴마. 자, 그 다음은 다음에 붙어있는 함수를 적용받을 필드의 제목이에요. 자, 우리 지금 뭐의 합계를 원해요? 매출액의 합계를 원하잖아요. 자,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제목 자체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컴마. 마지막으로 조건조차도 제목이 들어가요. 자, 열심히 앞에서 만들어 놓으셨던 지점이 동부였으면 좋겠다. 자, 위아래 두 칸을 제목 포함해서 다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괄호를 닫아주시면 일단 합계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10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그러니까 막 100원 이런 건 표시하지 말아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뒷섬 값을요. 자, 올림이에요. 자, 라운드 업 함수에 첫 번째 숫자 자리에 밀어 담아 주시는 것이고 자, 우리 자릿수는요. 왼쪽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3칸까지인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적어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 1번 해결되시는 겁니다. 2번 표의에서 상여금이 120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다음 셀에 계산을 해라. 자, 조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인원수예요. 첫 번째 화살표 계산된 인원수 뒤에 한글로 명을 포함하여 표시를 하자 그랬고요. 두 번째 화살표 에버러지랑 카운트 ifs 마지막으로 연결연산자 and를 같이 사용을 하자 했습니다. 자, 조건이 두 가지다 보니까 당연히 ifs, 복수형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ifs 함수는 조건에 맞춰서 세트 단위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시작은 개수를 구할 거니까 count ifs가 될 것이고 자, 조건 간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허나 저는 문제에 언급한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상여금 범위 다 잡았고요. 자, 컴마 첫 번째 조건은 보다 크기만 한 거예요. 자, 크다 120이 되겠죠. 자,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반드시 적어주셔야 자, 첫 번째 조건 세트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가? 기본급 범위가 자, 컴마 찍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본급들의 평균 이상이래요. 자, 그러자니 크거나 같겠죠. 이상이니까 뭐보다? 평균보다. 자, 그래서 에버러지가 등장을 할 것이고 자, 기본급 범위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지게 될 건데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자, 비교한 선자 들어갔다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크게 그려버리시게 되면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와요. 왜냐? 쌍따옴표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에버러지는 숫자값이 아니란 얘기예요. AVER, 알파벳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에버러지는 쌍따옴표 바깥쪽에 붙여주시는 게 맞는 것인데, 주의하실 거는 문자하고 숫자예요. 서로 다른 조건을 이런 식으로 작업하진 않아요. 자, 중간에 구분자가 들어가던가 연산자가 들어가던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줘야 맞는데, 여기에 구분자가 들어가는 건 count ifs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는 작업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연결연산자 and를 중간에 넣어서 자, 크거나 같다, 평균보다라고 한 덩어리로 조건을 묶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맞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를 닫아주시면 일단 결과값은 표기가 될 건데요. 자, 우리는 한글로 명자마저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연결연산자 등장하면서 한글로 명붙여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3번 표 3의 주민등록번호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 라면 열을 성별 부분에 표기를 해라. 첫 번째 화살표 추즈와 미드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해라 했네요. 자, 이번 문제는 결론은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라고 표시가 되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숫자에 맞춰서 그 번째 수의 값을 표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마침 추주함수잖아요. 그죠? 자, 추주함수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는 형태의 문항이에요. 자, 일단은 중간에 있는 글자부터 뽑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건 당연히 미드가 할 거예요. 자, 미드를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몇 번째? 8번째 한 글자만 가지고 올 거야. 해주시게 되면 자, 중간에 있는 성별 숫자 번호를 표기를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에 맞춰서 1일 때 뭐 나와? 2일 때 뭐 나와? 하는 건 추주가 마무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추주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숫자 자리에 미드 적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자, 값이 1이면 당연히 남이라고 나올 것이고, 자, 2면 여라고 나올 것이고, 자, 3이면 다시 한번 남이라고 나올 것이고, 자, 4면 다시금 여자라고 나오면 되는 거겠죠. 자, 괄호 닫아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자, 판단은 추주가 해주게 될 거고요. 4번 표사에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순위 부분에 표시를 해주라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if하고 라지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해라 했네요. 자, 일단 지정된 번째 수에 맞춰서 큰 값을 표시를 해주는 건 라지가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을 각각 찾아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시작은요. 자, 만약에 가정부터 할 거고, 자, 뭐가? 당연히 앞에 있는 총점이 비교값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값이 제일 크냐? 물어볼 겁니다. 자, 라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몇 번째로? 첫 번째로 크냐? 물어볼 건데, 조심하실 건 저희 클릭 드래그 당길 거잖아요. 그죠? 자, 총점 범위 같이 따라 내려가면 제일 큰 값이 계속 바뀔 거잖아요. 여러분, 기준값은 절대 바뀌는 값이 아니에요. 자, 절대 참조 고정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 주의해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몇 번째? 첫 번째로 라지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범위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하고 혹시라도 똑같니? 라고 물어보자는 거예요. A는 B다 꼴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값으로서 뭐라고 나와요? 최우수라고 표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최우수가 아니면 자, 그땐 우수인지 공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if를 가져다가 두 번째 판단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너가 야, 이번엔 혹시라도 두 번째로 크냐? 묻자는 거죠. 자, 범위 잡아주시는데 반드시 절대참조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라지한 값하고 똑같니? 묻자는 거예요. A는 B다 꼴, 컴마. 자, 그때는 참값으로서 자, 우수라고 표시가 되면 되는 거겠죠. 자, 최우수도 아니고 우수도 아니에요. 자, 그럼 남는 건 공백이죠. 자, 그때는 컴마 찍고 거짓값 자리에 쌍따옴표 두 번을 연달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if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끝에서 닫히는 괄호 역시나 한꺼번에 두 번이 닫히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에 닫히는 괄호 색깔은 반드시 검정색이어야 해요. 만약에 괄호를 닫았는데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면 뭔가 덜 작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엔터 쳐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우수하고 최우수 딱 2개만 뜨고 나머지는 다 공란 처리가 되면 잘 되셨다는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5번 표 5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다음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 학과를 표기를 해라. 첫 번째 화살표, 단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 학과에 코드 오류라고 표시가 되라 했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 if error, hlookup, 마지막으로 left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학과명은 아래에 있는 표에 들어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학과명을 알려면 우리는 학과 코드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 학과 코드가 어디 있어요? 원서 번호 맨 앞에 있는 한 글자가 사실상 학과 코드가 되게 되는 거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부터 찾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당연히 left를 가져다가 기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번 칸은 이민수 칸, 이민수의 원서 번호에서 한 글자만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기준이 구해졌고요. 자, 기준이 생겼으니 그거에 맞춰서 아래에 있는 표에서 원하는 학과명을 가지고 오는 건 hlookup 할 겁니다. 자, 이만큼의 기준을요, hlookup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담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 주시는데, 자, 클릭 드래그 당길 거잖아요. 참조 반드시 고정시켜 주셔야 맞겠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잡아놓은 범위 안에서 내가 표기하고자 하는 룩업하는 학과명이 몇 번째 행이 들어있다. 하나, 두 번째 행이 들어있다. 그래서 숫자 2를 직접 적어주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SM, 뭐 어그러지는 거 없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first로 끝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first 담아주시면 일단은 표기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쭉 나열이 됩니다. 자, 단 A가 없어요. 그죠? 자, 없으니까 못 찾아서 야, 값이 없어.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코드 오류라고 표기가 되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 역할을 남아있는 누가 하는 거예요? if error 함수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가져다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if error 함수는 인수가 2가지가 들어가죠. 자, 오류를 판단하고자 하는 값. 자, 그 다음 값에 오류가 난다면 대신하여 표시할 값. 자, 우리는 코드 오류와 같이 표기가 되면 되는 거겠어요. 자, 엔터 쳐주시게 되면 에러가 났던 값만 코드 오류라고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분석 작업의 1번,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집행률 개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의 값개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C의 10번 셀의 이름은 집행액 합계, D의 10번 셀의 이름은 집행률 개로 정의하시오 했네요. 두 번째 화살표, 시나리오 1번의 이름은 비율 인상이라고 해주고 집행률 개를 80으로 설정하시오. 세 번째 화살표, 시나리오 2의 이름은 비율 인하라고 하고 집행률 개를 50으로 설정하시오 했어요. 네 번째 화살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한다 했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는 이름부터 바꿔주셔야 결과가 예쁘게 나오죠. 문제에서 언급한 C의 10번 셀 선택해 주시고 상단 이름 상자 가셔서 오타 주의하시면서 집행의 합계 적어주시고 엔터를 쳐야 명령의 종료죠. 자, 같은 방식으로 D의 10번 셀 선택해 주시고 상단 이름 상자 갈게요. 역시나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고 엔터를 쳐야 명령의 종료입니다. 또한 시나리오는 값이 바뀌는 변경 셀을 선택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사실상 시나리오를 2번 만들기 때문에 2단계가 줄죠. 이번 문제에서는 80으로 변경됐다가 50으로 변경되는 게 뭐예요? 집행률 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 개에 해당하는 셀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상단 데이터 탭에 있는 가상 분석을 들어가시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대화 상자가 따로 뜨게 될 거고요. 자, 저희는 추가로 시작을 해서 요약으로 마무리를 하죠. 자, 추가 지금부터 2번 진행할 거예요.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이라고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이제 변경 셀은 선택을 해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적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얼마로 바꿀 거냐 묻죠. 자, 우리 문제에서 80으로 바꿔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80으로 값을 변경해 주시고요. 자, 비율이는 한 번 더 만들러 갈게요. 자, 추가 버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름은 이번엔 비율 인하할게요. 자, 역시나 변경 셀은 잡아놓고 왔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언급하실 필요 없겠고요. 자, 확인 눌러 창전한 이번엔 값을 50으로 변경할게요. 더 추가할 게 없기 때문에 확인 눌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요약을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해요. 자, 요약 눌러주시면 뭐가 궁금하냐 물어요. 자, 우리 이번에 C의 10번 셀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가 궁금하죠? 자, 마침 제 셀 잘 찾아가져 있으니까요. 자, 기본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셀이 들어있었다 라고 한다면 자, 기존에 있던 결과 셀은 백스페이스 키 이용해서 다 지워주시고요. 문제에서 언급한 C의 10번 셀을 재설정해 주셨으면 정답인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시트가 하나 따로 만들어지게 될 건데요. 자, 문제에서 분석 작업 1번 바로 왼쪽에 위치가 돼야 한다 했기 때문에 자, 시나리오 요약 시트의 위치는 반드시 체크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자, 1번 마무리 되시는 겁니다. 분석 작업 2번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 색이 RGB 컬러 다음과 같은 경우 위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정렬해라 했습니다. 자, 일단 기능이니까 제목부터 끝까지 전체 범위 블럭 잡아 주시고요. 자, 우리 정렬 각종 기능이기 때문에 상단 데이터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중간에 정렬이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면 대화 상자가 따로 뜨게 되는데 자, 우리 이번에는 단순하게 오름 내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먼저 정렬 기준은 문제에서 포지션이라고 했고 자, 값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정렬 방식은 오름도 내림도 아닌 내 맘대로인 거잖아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해당하는 거 선택해 주시게 되면 대화 상자가 따로 뜨게 될 거고요. 왼쪽에서 새 목록을 선택하시면 오른쪽 목록 항목이 활성화가 되죠. 자, 그때 순서 맞춰 삽입해 주시는 거예요. 자, 투수 적고 엔터 쳐주세요. 다음 포수 엔터. 자, 내야수 엔터. 자, 마지막으로 외야수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추가를 안 누르시면 꽝이에요. 자,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자, 하단의 목록이 활성화되게 될 겁니다. 자, 추가된 목록 선택하신 상태에서 확인해 주시게 되면 딱 그 순서 맞춰서 잠시 뒤에 정리정돈이 될 것이고요. 자, 저희 이번에 정렬 한번 더 진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기준 추가 버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가입 기간을 두 번째 기준으로 설정해 주시고 정렬의 기준은 우리 이번에 셀 색이다 했기 때문에 자, 화살표 이용하셔서 기준은 변경해 주시고요. 이어서 RGB 컬러 제시했습니다. 자, 화살표 이용하시면 RGB 컬러 문제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한 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위하고 아래 중에서는 위쪽에 표시를 해라 했기 때문에 기본값 유지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자, 정리정돈이 살짝 바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셀색이라던가 글자색을 기준 삼아서 정렬을 많이 진행합니다. 방식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타 작업 1번 매크로 작업 세트의 표 1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동그라미 1번 다음 영역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평균, 두 번째 화살표 에버러지 함수를 사용할 것, 세 번째 화살표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C의 17번부터 D의 19번 셀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자, 매크로는 항상 도형부터 만들잖아요. 자, 우리 이번 상단 개발 도구 삽입을 가시게 되면 양식 컨트롤 맨 처음에 들어있는 게 단추예요. 자, Alt키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Alt 누르면서 따깍따깍 자, 걸리게 이쁘게 동일한 위치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록을 눌러야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버튼 눌러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확인은 한번 해주시고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부터는 연산 수행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연산의 시작은 이퀄, 자, 그 다음은 에버러지 함수 적용할게요. 자, 당연히 1월부터 12월 범위까지만 훑어 잡아주시고요. 자, 괄호 닫아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대로 클릭 드래그 당겨주시면 평균 계산 마무리가 됐죠. 자, 다시 한번 상단 개발 도구 돌아오셔서 기록 중지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죠. 텍스트 편집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평균이라고 글자 적어줘라 했기 때문에 자, 동일하게 평균 적어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습니다. 매크로 지정. 방금 만드신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게 되면 1번 해결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B의 3번부터 14번, D의 3번부터 14번 영역에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해주고요. 두 번째 화살표,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동일 세트 F17번부터 뒤에 19번 셀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했네요. 자, 이번에는 도형 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네요. 자, 상단 삽입 메뉴를 가시게 되면 자, 도형 중에서도 기본 도형, 자, 세 번째 줄의 앞에서부터 두 번째 도형이 사각형의 빗면입니다. 자, 말풍선 달리니까요. 자, 보시고 작업해 주시고요. 자, 역시나 Alt키 누르면서 따깍따깍 걸리게 자, 이쁘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도형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서식이라고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은 특별히 멘트 없으니까 작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매크로 기록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겠어요. 자, 상단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합니다. 자, 이름은 문제에서 서식이라고 하자 그랬고요. 자,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 자, 기록 중지로 바뀔 거니까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희 B열 하고요. 자, 컨트롤 키 D열 하고요. 자, 두 필드 같이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 상단 홈 메뉴바에 있는 글꼴 바꿔주셔도 좋겠고 물론 컨트롤 1 대화상자 띄워 작업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글꼴색만 빨강으로 변경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개발 도구 돌아오셔서요. 자, 기록 중지 눌러서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죠. 자, 매크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자, 방금 만드신 서식에 해당하는 매크로를 선택 적용해 주시게 되면 10점 배점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타 작업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했네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법리 항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대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주셔도 빠져요. 간단하죠? 동그라미 2번. 차트 종류를 누적세로 막대형으로 바꿔라. 자, 그거는 차트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을 가시면 되잖아요. 상단 메뉴 중에서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세로 막대형 중에서도 두 번째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주시고 자, 확인 눌러 주시게 되면 반영이 될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의 1번 셀과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라. 자, 저희 지금 제목이 없죠? 자, 없는 거 넣어주거나 있는 걸 제거할 때는 항상 차트 디자인 탭 맨 앞이었어요. 차트 요소 추가. 그 중에서도 차트 제목을 위에 달아줄 거야 해주시고 자, 차트 제목 요소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반드시 상단 수식 입력조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죠. 자, 똑같이 쓸 거야 이퀄 문제에서 언급한 A1셀하고 보이는 값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실 건 엔터를 쳐야 연동이 되게 될 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3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설정을 해줘라 했습니다. 일단 부가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걸 한번 딱 선택해 주시면 해당하는 값만 선택이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2023년 것만 원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3년 것만 한 번을 더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잡히게 돼요. 자, 그때 없는 레이블 달아주러 차트 디자인 맨 앞
차트 요소 추가를 갈게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언급한 안쪽 끝에 달아줄 거야 해주시면 4번 해결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로 설정을 해라. 아무 계열이나 괜찮아요, 여러분. 자, 계열을 잡고 무조건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그 개체에 해당하는 서식 대화 상자가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 보이시죠? 자, 문제에서 둘 다 0으로 바꿔줘라 했기 때문에 변경해 주시게 되면 자, 그림과 동일하게 변경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모든 문항 마무리 다 되신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